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1월 북유럽 방산시장의 심장부에서 전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계약서 한 장이 서명됐습니다. 금액은 10억 달러, 서명한 나라는 노르웨이, 그리고 무기를 판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800년 바이킹의 혈통을 이어받은 전사의 민족이 로키드 마틴도 엔비디에이도 아닌 한국산 다연장 로켓을 선택한 그날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에릭 한센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산하 나토 북유럽 방산 조달국에서 27년을 일했습니다. 군 무기 도입, 동맹국 간 방산 협력, 유럽 방산 시장의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다뤄온 사람입니다. 전투기 계약서에 서명하고 탱크 성능 평가서를 검토하고 때로는 동맹국 대사관 독도에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제게 무기란 숫자와 데이터의 싸움이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죠. 저는 1998년 노르웨이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다녀왔고 나토 합동훈련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장교들과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제대 후에는 국방부 조달국으로 자리를 옮겨 방산 협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슬로, 브뤼셀, 워싱턴, 파리를 오가며 유럽 방산 시장의 논리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검증된 나라에 검증된 기술을 검증된 방식으로 산다. 그 기준에서 한국은 한 번도 제 레이더에 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가을 처음 한국 무기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저는 속으로 실소했습니다. 삼성폰은 씁니다. 현대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사람의 목숨을 맡길 무기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조립하는 신흥국. 그것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6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달이 제 27년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월요일 오전 8시 22분이었습니다. 저는 오슬로 국방부 청사 4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12월의 오슬로는 오전 8시에도 한밤중처럼 깜깜합니다. 형광등 아래 반식은 커피를 들고 걷는데 국장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한센, 지금 밤 바로 들어오세요. 회의실에는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달국장 토르 비에르 크달, 예산기획팀장 이nie르 스트레름, 그리고 낯선 얼굴 하나. 군복을 입은 남자였는데 계급장을 보니 육군 준장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봤습니다. 표지에 붉은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긴급 재검토 요청, 다연장 로켓 체계 현대화. 노르웨이 육군이 운용 중인 M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1990년대 초에 도입된 장비였습니다. 30년이 넘은 시스템입니다.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정밀 타격 능력, 신속한 이동 속도, 디지털 전장 네트워크 통합,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구형 장비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전체가 동유럽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 육군도 더 이상 노후 장비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에서 견적이 왔습니다. 비에르 크달 국장이 첫 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M270A2 업그레이드 패키지 16기, 총액 14억 달러. 엔비디에이도 왔습니다. 두 번째 서류, 유럽산 마스2 시스템 14기, 총액 11억 달러.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국방예산심의에서 우리에게 배정된 다연장 로켓 현대화 예산은 최대 9억 달러였습니다. 두 견적 모두 예산을 훌쩍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납기 문제도 있습니다. 스트레름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최초 납품까지 52개월, 엔비디에이는 48개월, 4년입니다. 나토가 동유럽 방어 태세를 강화하며 회원국의 방산 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 유럽과 미국의 방산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점은 2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산도 안 맞고 납기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양 쪽도 알아보십시오. 한국이 최근에 폴란드에 뭔가 팔았다고 하던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비에르크달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한센 6주 안에 비교 검토 보고서 올려주세요. 후보군은 자유롭게 선정하되 예상과 납기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는 안이 하나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커피는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 오슬로의 하늘은 여전히 칠흑처럼 어두웠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기 이름을 검색창에 처음으로 입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전에 이미 2시간을 검색에 쏟아부었습니다. K239 천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거리 80km, GPS 유도 정밀탄.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숫자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몇 가지 항목에서는 록히드 마틴의 수치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물음표를 여러 개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했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브레넌 콜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방산 컨설팅 그룹 아틀라스 디펜스 수석 고문, 나이는 52살. 짙은 회색 정장에 손가락마다 반지를 2개씩 꼈고 악수를 할 때 손아귀 힘이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워싱턴과 브뤼셀을 오가며 20년 넘게 방산 로비를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오면 계약이 따라온다는 말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 반드시 누군가의 계약이 날아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한센, 오랜만이야. 그는 내 이름을 마치 오래 사귄 친구처럼 불렀습니다. 처음 만난 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손을 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바인더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록히드 마틴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들었어. 노르웨이가 예산 문제로 고민 중이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왔지. 바인더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5년 분할 납입, 미국 정부 보증 금융, 기술 이전 패키지. 숫자를 들여다보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총액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4억 달러는 14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간 브레넌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한국이요?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한센 진담이야? 검증도 안 된 나라 무기를 노르웨이 군인들한테 쥐어줄 셈이야. 그 로켓이 전장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면 누가 책임을 져? 한국 정부가 오슬로까지 와서 사과문이라도 낭독해줘. 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우린 70년간 함께 싸워온 동맹이야.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잠자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검증되지 않은 나라의 무기, 전장에서 처음 쓰는 시스템, 그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얘기 알아? 브레넌이 말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탱크 계약했잖아. 근데 지금 부품 공급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다는 거 알아? 나토 표준 인증도 아직 완료가 안 된 항목이 있다고.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내부에서는 다 알아. 저는 그 말을 메모에 적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곧바로 바르샤바 주재 나토 연락관에게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운용 중 부품 공급 또는 인증 관련 이슈 있으면 알려줘. 2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K2 전차팀 지금 한국 기술진이랑 같이 현장에 붙어 있어. 오히려 애프터 서비스가 록히드 마틴보다 낫다고 현장에서 얘기 나와. 저는 브레넌의 말을 메모에서 지웠습니다. 선명하게 한 줄로.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 적었습니다. 브레넌 콜은 왜 거짓말을 했는가? 브레넌이 남기고 간 바인더는 그날 저녁 내내 제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에 2개의 이름을 나란히 써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록히드 마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0년의 신뢰라는 말, 그리고 아직 제대로 읽지 않은 숫자들. 브레넌은 저를 흔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오슬로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브레넌이 왜 거짓말을 했는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방산 로비스트가 상대 제품을 깎아내리는 것은 이 업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확인하면 금세 탄로날 거짓말을 굳이 꺼낸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논리가 약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천무 개발 연역 첫 번째 검색어였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새벽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정식 비교 검토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A4 용지 38장. 저는 그 자료를 들고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에르크달 국장과 스트레름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레넌콘 콜도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초대받은 것인지 스스로 자리를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직은.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펼쳤습니다. 천무 K239와 ME7통 A2의 항목별 비교표였습니다. 사거리, 천무 최대 80km, ME70A2 최대 70km, 발사 속도, 천무 1분 이내 전탄 발사, ME70A2 대비 30% 빠름, 그리고 가격, 천무 16기, 총액 8억 2천만 달러.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떠 있었습니다. 예산 9억 달러, 안에 들어옵니다. 스트레름 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수첩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비에르크달 국장은 팔짱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브레너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센, 가격이 싼 건 이유가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는 반지 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브레넌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펼쳤습니다. 2022년 폴란드 방산 계약 이행 기록이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 휜 경전투기 48대, 총액 약 17조 원. 당시 유럽 방산 업계는 냉소했습니다. 어차피 납기를 못 맞출 거라고. 저는 화면을 짚었습니다. K2 전차 1차분 10대. 계약 일로부터 몇 달 만에 납품됐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같은 규모의 계약에서 제시하는 평균 납기는 24개월입니다. 브레넌이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폴란드는 특수한 케이스야. 전시 상황에서 급조된 계약이라고. 품질 검수를 제대로 거쳤겠어.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폴란드는 전시에 준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시 계약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2009년 터키, 2014년 UAE, 2017년 인도, 2022년 이집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지금까지 12개국에 수출됐습니다. 12개국 평균 납기 준수율 97.3%, 로키드 마틴의 같은 기간 평균은 80.4%였습니다. 97.3과 81.4, 두 숫자가 나란히 화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브레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한센, 그 숫자 출처가 어디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제방산연구소 IDRW 2024년 연간 보고서입니다. 저는 자료 출처 페이지를 펼쳐 그 앞에 밀었습니다. 브레너는 한번 훑어보더니 다시 팔짱을 꼈습니다. 그 동작이 이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들어섰을 때의 그 여유로운 표정이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에르크달 국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센, 천무의 나토 상호 운용성 인증 현황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재 완전 인증은 아닙니다. 다만 에스토니아가 올해 6월 천무 6기를 계약하면서 나토 통합 운용 프로토콜 적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브레넌이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것 봐. 인증도 안 된 장비야. 저는 고개를 들어 브레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ME70이 나토 완전 인증을 받은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입니다. 도입 후 1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장비는 현장에서 인증 경력을 쌓아갑니다. 천무도 지금 그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스트레름 팀장이 수첩 위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브레너는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미국이 이전해 준 거야. 한국이 처음부터 독자 개발한 게 아니잖아. 그 말에 비에르크달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레넌. 이제 그 얘기를 하는군요. 저는 파장 뒤편에 끼워놓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는 오늘 쓸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레넌이 진짜 패를 다 꺼낸 뒤에 써야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페이편에 밀어넣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레넌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전 10시, 같은 회의실. 저는 커피를 2잔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회색 정장. 하지만 반지는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커피 한 잔을 그 앞에 밀었습니다.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오슬로의 아침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자료를 더 찾아봤어. 브레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천무 유도탄 핵심 부품, 미국산 관성 항법 장치, 미국산 GPS 수신 모듈, 미국산 디지털 신관 시스템.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센, 천무는 미국 부품을 조립한 거야. 기술 이전의 산물이라고. 그게 싼 이유야. 그는 팔짱을 끼며 뒤로 기댔습니다. 이쯤 하면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브레넌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브레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 방위산업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시면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1970년 한국에는 방위산업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없었습니다.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한국군은 여전히 미국이 공급하는 무기로만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자체 방위산업 육성을 선언했을 때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준다면 우리가 만들겠다. 그것이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50년 만에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천무 K239 체계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 2010년 초도 생산 당시 61%, 2017년 개량형 기준 72%, 2023년 최신 양산형 기준 79%, 유도탄 탐색기, 추진체, 발사관 구조물,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이 네 가지는 이미 100% 독자 개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나머지 21%를 줄인 작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넌은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아직 79%잖아. 그가 말했습니다. 21%는 여전히 외산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21%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널 A70A2의 핵심 부품 중에 외국산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GPS 모듈은 스위스산, 유압 시스템 일부는 독일산입니다. 완제품 무기 중에 100% 자국 부품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라면 M270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브레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브레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5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뭔가가 맞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저의 후배 소피아 린이었습니다. 핀란드 출신 36살, 우리 팀에서 가장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제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에릭, 어젯밤에 에스토니아 쪽 자료 추가로 받았어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브레넌에게 짧게 눈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브레넌이 그 파일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2025년 6월 천무 6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내부 기술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핵무장한 이웃나라를 눈앞에 두고 어떤 무기를 살지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핵심 문장을 읽었습니다. K239 천무는 현존하는 동급 다연장 로켓 체계 중 비용 대비 전술적 유연성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한다. 나토 통합 운용 적합성 검토에서 ME70A2 대비 소프트웨어 통합 속도가 40%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넌의 손이 잠시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작은 나라야.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의 온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에스토니아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다음에는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다음에는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가 있습니다. 도미노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브레넌, 이제 진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유럽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핀란드. 저는 천천히 각 나라 위에 점을 찍어 나갔습니다. 이 나라들이 지난 3년 사이에 한국산 무기를 계약하거나 협의 중입니다. 브레넌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점이 하나씩 찍힐 때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갔습니다.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 가장 먼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브레넌이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지도야 얼마든지 그릴 수 있지. 한센, 핵심은 실전이야. 천무가 실제 전장에서 쓰인 적이 있어. 진짜 전쟁에서 진짜 적을 향해 발사된 적이 있냐고.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3개 올렸습니다. 없잖아. 그게 문제야. 노르웨이 군인들한테 실험용 무기를 쥐어줄 수는 없어. 저는 잠시 파일을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천무 K239 자체가 직접 교전에 투입된 기록은 없습니다. 브레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브레넌, 천무의 모체 체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K13696 다연장 로켓입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군이 실전 배치에 운용해온 시스템입니다. 천무는 그 40년의 운용 경험 위에서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군사 분계선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장 보고서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초기 다연장 로켓 체계의 부재로 러시아 포병에 크게 밀렸습니다. 이후 미국이 ME70과 하이마스를 공급하면서 전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이마스 포대 하나가 작전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평균 정비 시간, 한 달 기준 72시간. 저는 다음 줄을 짚었습니다. K9 자주포의 같은 존 조건 정비 시간은 32시간입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자주포랑 다연장 로켓은 다른 체계야. 브레넌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아까의 여유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정비성과 운용 효율의 철학은 같은 제조사에서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과 천무를 같은 플랫폼 설계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장에서 병사들이 유지 보수에 쓰는 시간이 절반이라는 것은 그 절반의 시간 동안 더 많이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술적 가용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브레넌이 새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안 해본 나라야. 6.25 이후 한 번도 총을 쏜 적이 없잖아. 전장 경험 없는 나라가 만든 무기를 어떻게 믿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스트렐름 팀장이 펜을 들다 멈췄습니다. 비에르크달 국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브레넌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는지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브레넌, 한국은 베트남전에 32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나라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파병 3,600명, 아프가니스탄 파병 3,800명, 현재도 레바논, 소말리아, 남수단 등 12개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전 상태의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50km의 군사 분계선을 매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군에게 전장은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방산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군인들과 같은 땅에서 삽니다. 아들이, 형이, 남편이 그 무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무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죽는 건 자기 가족입니다. 브레넌, 그것이 품질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로키드 마틴 엔지니어의 아들이 M270을 들고 최전선에 섭니까?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브레넌의 턱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이용해 마지막 자료를 브레넌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최근 5년간 납기 지연 사례 목록이었습니다. 호주 육군 M270A2 업그레이드, 계약 대비 19개월 지연, 독일 연방군 MLRS 정비 계약, 부품 수급 차질로 14개월 지연, 핀란드 M270 도입 18개월 지연, 3건, 평균 17개월. 브레넌은 그 목록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처음으로 그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슬로 피오르의 수면이 회색빛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유럽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도였습니다. 브레넌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제와는 다른 각도로 올 것이고 저도 어제와는 다른 카드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브레넌이 정각 9시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정장이 달랐습니다. 남색이었습니다. 반지도 다시 2개 다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에서 뭔가 마음을 다잡고 온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센, 어젯밤에 본사랑 통화했어. 예산 추가 지원이 가능해. 총액 10억 5천만 달러까지 조율할 수 있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가격 문제는 이걸로 끝난 거야. 저는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인도 태평양 지도를 그 앞에 펼쳤습니다. 브레넌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게 무슨 지도야? 저는 말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오늘 내릴 결정이 이 지도 위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그는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지도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나리오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하면 북유럽에서 한국산 다연장 로켓 운경우혐을 가진 첫 번째 나토 핵심 회원국이 됩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이미 천무 도입을 협의 중입니다. 세 나라가 같은 체계를 쓰면 탄약 공동 비축과 정비 인프라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나토 북부 방어선의 화력 운용 효율이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노르웨이 혼자 얻는 이익이 아니라 나토 전체가 얻는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브레넌이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반대로 저는 계속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로키드 마틴을 선택하면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계속 망설입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나토 북부 화력 공백이 길어집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선 너머에서 그 공백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나토 북부 방어선의 허점을 얼마나 분석하고 있는지 브레넌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노르웨이의 선택은 노르웨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레넌이 반격했습니다. 한국이 나토 북부 방어선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 유사시에 한국은 자국 방어에 집중할 텐데 노르웨이에 부품을 보낼 여유가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려는 타당합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유럽 내에 직접 생산 거점을 두는 겁니다. 유럽에서 만들고 유럽에서 수리하고 유럽에서 부품을 공급합니다. 한국 본국 상황과 무관하게 공급망이 돌아갑니다. 브레넌이 멈췄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폴란드 공장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브레넌이 처음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2024년 8월 착공, 2026년 상반기 가동 예정입니다.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 먼저 들어가고 천무 생산 라인은 노르웨이를 포함한 추가 계약 물량이 확정되면 즉시 확장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유럽 공장에서 만든 무기를 유럽 군인들이 쓰는 겁니다. 한국 본국 리스크는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브레넌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계약 시 오슬로 인근에 전담 기술 지원 거점 설치를 납품 후 10년간 무상 정비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브레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숫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30년 수명 주기 비용 비교였습니다. 천무 16기 기준 초기 도입가 8억 2천만 달러, 30년 정비 탄약 업그레이드 포함 총 비용 23억 달러. ME70A2 16기 기준 초기 도입가 10억 5천만 달러, 같은 기준 총 비용 41억 달, 23억과 41억, 차액 18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18억 달러. 브레너넨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그의 손이 파일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가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브레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8억 달러면 노르웨이가 F-35 전투기 6대를 더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도 로키드 마틴 전투기로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돈을 로키드 마틴 다연장 로켓에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노르웨이 안보에 쓰는 게 맞습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5초, 10초, 15초. 브레넌은 테이블 위에 자신의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완전히 그리고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브레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그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에 손을 얹는 순간 소피아가 복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바인더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소피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직접 요청해서 받아낸 자료였습니다. 기술 스펙도 납기 일정도 아닌 다른 종류의 자료였습니다. 에릭,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브레너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5분만요. 바인더 안에는 천무체계 개발팀의 내부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1986년부터 시작된 다연장 로켓 독자 개발 프로젝트의 연구 일지였습니다. 한국어로 빼곡히 적힌 페이지들 사이사이에 번역 요약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6년 3월 12일 수석연구원 이병철의 손글씨였습니다. 오늘 미국 측으로부터 최종 기술 이전 거부 통보를 받았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브레너는 문에서 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1년 7월 예산이 또 삭감됐다. 팀원 절반이 떠났다. 남은 사람들과 계속한다. 1997년 2월 IMF 외환 위기. 국가부도 직전이다. 그래도 연구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저는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페이지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1997년의 한국이 어떤 시절이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부도 위기, 기업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에 실직자들이 넘쳤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금부치를 들고 나와 나라에 내놓던 시절이었습니다. 결혼반지를, 돌반지를, 졸업기념 목걸이를 국가에 바치며 나라를 살리자고 했던 사람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 한복판에서도 무기 연구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예산도 없이, 지원도 없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일지에는 1997년 2월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연구원 3명, 무급 자원으로 남겠다고 했다. 말리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2008년 7월의 기록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수석 연구원 이병철이 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아들은 그해 군에 입대했습니다. 최전방 포병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서는 전선에 아버지가 만든 포가 서 있다. 아버지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절대로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약간 들었습니다. 스트르름 팀장이 수첩을 덮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비에르크달 국장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브레넌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파일을 가슴 앞에 든 채였습니다. 손가락의 반지가 창밖의 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유도, 경계심도, 계산도, 아무것도. 저는
바인더의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2024년 에스토니아 납품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눈 덮인 에스토니아 평원 위에 천무발사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차량 옆에 패딩 점퍼를 입은 한국인 기술자 3명이 에스토니아 군인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 짧은 메모가 한 줄 있었습니다. 38년 전 거부당한 기술이 오늘 유럽의 평화를 지키러 왔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2번 읽었습니다. 저는 바인더를 덮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가느다랗게 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비에르크달 국장이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이병철 연구원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소피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천무가 첫 수출 계약을 따내기 3년 전입니다. 비에르크달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도 스트레름 팀장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브레넌이 자리로 돌아와 천천히 앉았습니다.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하늘에 처음으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결국 자기 아들이 서는 전선에 자기가 만든 무기를 세운 거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총으로 지킨 것을 그 아버지가 만든 무기가 다시 지키고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 장의 사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육군 대령이라고 소피아가 말해줬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에르크달 국장이 회의 전날 밤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센, 내일 회의에 한 사람 더 부르겠습니다. 그가 부른 사람은 마르쿠스 뱀이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방산 전략 컨설턴트. 나이 63, 나토 방산 조달 분야에서 30년을 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브레넌과 같은 업계에서 비슷한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오늘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뱀은 정확히 9시 5분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터틀넥에 짙은 뿔테 안경, 서류 가방 없이 노트 한 권만 들고 있었습니다. 브레넌과 짧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업계에서 20년을 마주쳐온 사이였으니까요. 마르쿠스는 저와도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자료들을 훑었습니다. 브레넌이 가져온 로키드 마틴 바인더, 제가 정리한 비교 검토 자료, 그리고 소피아가 가져온 개발 일지. 그는 개발 일지를 가장 오래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브레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마르쿠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며 마르쿠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브레넌, 자료는 이미 읽었어.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센,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그 개발 일지,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소피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답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내 연구소 아카이브에 있습니다. 복사본을 보내준 겁니다. 마르쿠스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노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유럽 방산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미국 방산, 유럽 방산, 이스라엘 방산 다 다뤄봤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방산을 처음 접한 게 2022년 폴란드 계약 때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브레넌이 잠깐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폴란드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폴란드 군인들에게 장비를 가르치는 방식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30년 동안 본 어떤 방산기업의 현장 지원보다 철저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레넌이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그건 초기 수출이라 신경을 쓴 거야. 계약이 쌓이면 달라져. 마르쿠스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오래 지속됐습니다. 브레넌, 나는 지금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건 내 계산에서 빠져있던 변수야.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20년의 업계 관계가 그 침묵 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브레넌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노르웨이의 국방 예산
5개년 전망, 그리고 그 옆에 천무를 선택했을 때와 M270을 선택했을 때 30년간 운용 가능한 포대수의 차이, 천무 18포대, M270 11포대. 같은 예산으로 노르웨이 육군은 천무를 선택하면 7개 포대를 더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브레넌을 바라봤습니다. 7개 포대의 차이가 전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유사시 러시아가 노르웨이 북부 국경을 넘는 시나리오에서 7개 포대는 전선 전체의 화력 밀도를 2배로 만듭니다. 그 7개 포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 군인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군인들 중에는 누군가의 아들이 있고 누군가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무기를 들고 그 전선에 서는지 오늘 이 회의실에서 결정됩니다. 마르쿠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에르크 딸, 저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30년 경력을 걸고 말합니다. 저라면 천무를 선택합니다. 브레넌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르쿠스가 브레넌에게 말했습니다. 브레넌, 미안해. 하지만 이건 로비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의 문제야. 브레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브레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로키드 마틴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단 하나라도 남아 있습니까?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15초가 지났습니다. 브레넌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의 반지 2개가 조명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완전히 그리고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비에르크달 국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센, 오늘 오후까지 최종 권고안 올려주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비에르크달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센, 보고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종 권고안으로 천무를 올리겠습니다. 브레넌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그의 커피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오슬로 국방부 청사에서 계약서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16기 총액 9억 8천만 달러.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방 한쪽에서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이 방산 업무를 해오며 수없이 많은 계약 서명을 지켜봤지만 그날의 감각은 달랐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슬로의 늦가을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피오르 쪽으로 걸었습니다. 검은 수면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브레넌의 첫 번째 반지, 이병철의 손글씨, 1986년 3월 12일. 그리고 무급으로 남겠다고 손을 들었던 연구원 3명의 이름은 일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처음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기술을 이전받아 조립하는 나라, 삼성과 현대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는 나라. 그리고 사흘이 지난 지금 저는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한국은 거부당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거부당할 때마다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자 직접 개발했습니다. IMF로 나라가 무너질 뻔했을 때 금부치를 모아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연구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무기가 지금 바이킹의 후예들이 지키는 이 땅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소피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병철 선생의 가족이 이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 육군 대령으로 복무 중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총으로 지킨 것을, 그 아버지가 만든 무기가 지키게 됐다는 것을. 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그 침묵 앞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약 서명 다음 날 마르쿠스에게서 짧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센, 이번 일 수고했어. 우리가 30년간 방산 시장에서 일하면서 이번처럼 무기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어. 그 일지를 읽고 나서 브레너는 아무 말도 못했지. 나도 마찬가지였어. 저는 그 이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업계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 처음으로 무기 뒤의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장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부당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묵묵히 쌓아올린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그것을 38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저는 피오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21세기 방산 시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해한 사람은 이 나라의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